자, 오늘 수업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일차죠. 어제 우리가 이제 수업 마지막에 이런 부분까지 했었죠. 이제 8단을 출력할 때 우리가 그냥 프린트 사용해서 쭉 출력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프린트 하나 사용해서 그 안에서 줄바꿈해가며 출력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변수 안에 빈 공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변수의 원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서 더해가는 방식을 통해서 S 하나만 출력을 하면 8단이 나오도록 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그쵸? 이제 이 문법을, 이 부분을 압축시켜서 쓸 수 있는 게 이거였고, 얘를 이제 증감식을 표현한다고 해요. 얘가 이제 증감식인데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더해가기 때문에 증가한다. 그래서 증감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플러스는 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이것도 돼요.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P가 만약에 5라고 했을 때 P의 마이너스는 그래서 1씩 한다면 이때 P는 4가 나오죠. 이거를 헷갈리니까 주석을 좀 걸어놓고 P는 5였는데 이 증감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이 됐어요. P1 감소예요. P1 감소. 그랬더니 P가 4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식과 감소하는 식을 쓸 수 있는 방식이 증감식인데요. 이제 오늘 반복문을 배우기 시작을 할 건데, 반복문에서는 이 증감식이 좀 거의 필수예요. 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표기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같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출력.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이거 1부터 10까지 출력한 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것도 되겠죠. 이제 우리가 어제 배웠으니까.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얘한테 조건을 하나 걸 거예요. 이런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1 외에는 쓰지 말래요. 그럼 지금 얘랑 여기에 1 두 개 있는데 2, 3, 4, 5, 6, 7, 8, 9, 0 들어가 있죠. 그럼 얘 빼고는 지금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이라는 값을 넣어놔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i는 지금 1일 테니까 값으로서 1이 들어올 거고, 그럼 1을 출력 그대로 되겠죠. 값에 변화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 i로 써도 되나요? 얘는 안 되죠. 여기 i가 1로 그대로 나오는 이유는 i의 값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i는 1이니까. 그쵸? 그럼 얘를 되게끔 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기 이 시점에서 i는 1이고 1이 출력이 될 거고, 이 시점에서 i는 2로 바뀌었고 2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1 외에는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숫자 2를 1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이러면 2죠.
어차피 변수에는 연산된 결과가 들어갈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2가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얘도 i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는데 3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10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이제 단순한 반복 작업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100까지래요. 그럼 이제 좀 귀찮아지는 거죠. 일식 언제 100번을 다 더하고 있나? 많이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해서.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이 코드에서 하고자 하는 로직은 i를 출력을 할 건데 i가 1부터 1씩 증가되는 걸 원하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증감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1씩 더해지는, 덧붙여서 더해지는 증감식.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i의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1 더한 거죠. 이때 이 i는 2라고 출력이 되겠죠. 지금 출력값에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1이었고 여기서는 2가 된 거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있죠. 왜냐면 여기서 i가 2가 됐으니까 그 원래의 값을 또 잃지 않으면서 1 더했으니까 얘는 3이잖아요. 그럼 얘가 3이 나오겠죠. 문제가 없죠. 자, 그럼 벌써 반복이 되고 있네요. 지금 얘가 이만큼이 완벽히 똑같죠. 아래랑 똑같은 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안 써도 이건 똑같은 것만 반복을 하면 하나씩 증가되면서 i를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쓸 수도 있다 그랬고, 그러면 얘가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얘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10이 나오겠죠. 11까지네. 10까지. 그쵸?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2가 2일 때 1을 2번 더하고 3일 때 1을 3번 더하고 4일 때 1을 4번 더하고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냥 반복되는 패턴을 찾은 다음에 그 패턴만 붙여넣기 해주면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100까지였죠 100까지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복사해서, 이거 10개짜리니까 복사해서 10번 붙여넣기 하면 100번이지 않을까요? (100) 까지 나왔죠? 1부터 100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자, 저한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67번 해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이거 67번 반복해,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 있죠. 근데 이 붙여넣기를 몇 번 해야 돼요? 67번 해야 돼요. 그럼 개수를 세면서 해야 될까요? 지금 대충 그냥 꾹 눌렀는데 31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또 꾹 누르다가 실행해보고 이번엔 68이네요 67이었으니까 하나만 지우면 되겠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붙여넣기를 하나하나 세면서 하는 것보다는 꾹 눌러놓고 근처 그 숫자 실행시켜보고 여기서 그럼 몇 개 빼야겠다, 몇 개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근데 숫자를 세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귀찮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리밋을 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좀 단위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잠깐 빼고. 자, 이 코드 실행시키면은 결과가 어때요? 네, 이건 다 실행은 하겠죠. 어차피 이 조건식이 다 참일 테니까. 왜냐면 1은 i잖아요. 근데 이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걸 실행하는 건데, 지금 i는 1이고 변한 적 없죠. 얘는 다 실행해요. 그래서 1이 3개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 한 줄을 추가해 줬어요.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1, 2, 3 나오겠죠? 1씩 증가를 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자, 여기서 처음에 i 1이에요. 1 참이니까 출력해요. 이땐 1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1 증가시켰죠. 그리고 if문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왔더니 또 if가 있어요. i래요. 이때 i 몇이에요? 2죠. 여기서 증가했으니까 증가하고 참이라 또 2를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또 1 증가했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더니 또 i가 if가 있어요. i 이번에는 3이죠. 그러면 또 참이니까 3 출력할 거고, i 증가돼서 if문을 빠져나왔는데 이때 i는 4일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러면 i 이거 출력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 1, 2, 3밖에 안 나오죠. 왜? 여기서 3이어서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i가 증가돼서 4예요. 4인 상태로 빠져나왔더니 또 if가 있어요. i가 4래요. 거짓이죠. 그럼 이거 안하고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했어요. 이러면 출력값이 어때요? 네, 또 1, 2, 3이죠. 왜? 여기서 안 할 거고 내려왔어요. i 몇이에요? 얘 i 4죠. 여기서 증감을 못했으니까. 얘가 거짓이라서 출력도 안하고 증감식도 못했어요. 그럼 i가 4인 상태에서 멈추고 이거 안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또 if가 있고 i가 있대요. 이때 i 안 변했으니까 4죠. 그러면 이 밑으로 이게 몇 줄이나 있던 몇 개나 있던 상관없이 어차피 결과는 1, 2, 3이라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리밋을 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리밋이에요? 우리가 조건을 준 거죠. i가 1씩 증가하는데 i가 3일 때까지만 증가하도록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출력하도록. 그쵸? 그러면 이제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67 리밋을 67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얘를 복사해서 쭉 붙여넣기를 합니다. 좀 쭉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 줄에 3개짜리니까 못해도 몇백 개 이상은 찍혔을 텐데 결과는 어때요? 67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리밋을 걸어 놨으니까. 그럼 이제는 숫자를 셀 필요가 없어졌네요. 아까 처음에 했던 방식보다 훨씬 간단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면서. 자, 그리고 자, 이때 i는 몇이에요? 67은 아니고 8이겠죠? 67까지는 참이라 실행을 할 거니까. 그 다음 증가가 되고 나서 내려왔을 때 68이라 그 뒤로 다 거짓일 테니까. 다 거짓이란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로직이 수행이 안 되니까 증가를 못해서 68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 찍나 뭐 한 좀 올라가서 한 요쯤에서 찍나, 중간에 보면 i는 어차피 68이에요. 얘네가 이 지금 570번 라인에 있고 이 밑에 748번 라인에 있는데 이 둘이 이렇게 붙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얘부터
얘까지 사이에 있는 로직은요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죠. 왜? 이미 요 위에서 i가 68로 늘어난 상태로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 거짓으로 다 내려올 테니까 우리가 정확히 67번째까지 실행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 거짓이라 그 뒤에 있는 로직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건이 다 거짓이니까. 그래서 대충 보면은 세 줄씩 그러면은 한 300번대가 100 정도 될 거니까 한 이쯤? 한번 찍어볼까요? 얘도 이미 끝난 시점이네요. 그럼 좀 더 올라가서 여기쯤 되면 3개씩 67. 자 볼게요. 좀 올라왔더니 얘는 이제 출력문 사이에 찍혀있죠. 여기서 i는 68이 아니라 증가되는 중이에요. 여기서는 계속 작업을 하는 중이었고 좀 더 내려가다가 뭐 한 요정도부터 지금 68을 만남으로써 다 거짓이 돼버린 거예요. 밑으로 쭉 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얘를 자 지금 67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쭉 하다가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아직 부족하죠. 이러면 더 해야 되죠. 이제 넘었네요. 이러면 됐어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하다가 실행시켜보고 부족하네? 이러면 다시 해봐야 되죠. 불편한 거는 이거예요.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리밋을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어쨌든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67이지만 만약에 한 6700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얼마나 누르고 있어야 돼요? 꽤나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편해졌지만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편한 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라는 거를 배워볼 겁니다. 반복문은요 별거 없어요. 반복문은 되게 별거 없습니다. 자, 이 if, 리밋을 걸어놨던 이 if에서 제가 if를 while로 바꿀 거예요. 자, 이러면요 어떻게 됐어요? 1부터 67까지 출력이 됐고 나와서 이 출력 i는 68이래요. 우리가 이거 복사 붙여넣기 꾹 하고 있던 작업을 if가 while로만 바뀌었는데 얘는 그냥 했죠. 이게 반복문이에요. 자, 저는 if를 while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이게 반복문입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if를 while로 바꾸면 반복문이 되나?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while문의 문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자, 지금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if가 뜻이 뭐였죠? 만약이었죠. 만약에 뒤에 오는 조건식이 참이면 밑에 있는 로직을 수행하겠다가 if였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수행하고 나면 빠져나와요. if에 종속되어 있는 것들을 수행하고 나서 빠져나오고 다음 코드를 만나죠. 이게 if죠. 자, while은 뜻이 뭐예요? 얘는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인 동안에는 계속 얘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i가 1이래요. 그래서 여기 1이 들어올 거고요. 조건이 참이죠. 그러면 이 밑에 로직을 수행을 해요. 1을 출력을 할 거고 1 증가해서 i는 이제 2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if는 나왔는데 while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준을 좀 작게 잡아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1 참
1 출력 2가 됐죠? 올라가요. i 지금 몇이라고요? 2죠. 증가됐으니까. 그럼 2예요. 참 2 출력 그 다음 증가 3 돼요. 그리고 올라가요. i가 3이래요. 거짓이죠. 이 거짓을 만나면 탈출해요. 그러니까 if는 이 조건이 참이면 내 로직 수행하고 바로 탈출. 근데 반복문은 이 조건이 거짓을 만날 때까지는 무조건 그냥 계속 반복해요. 얘가 참일 동안에는 얘는 멈추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로직이. 그러니까 로직 수행하고 올라가서 다시 조건 보고 내려와서 수행하고 올라가서 봤는데 거짓이다? 그럼 그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문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참일 동안에는 반복된다 그랬죠. 안 멈춘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보이세요? 못 멈춰요. 얘가 이걸 무한루프라고 하는데, 무한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얘는 조건이 뭐예요? 1은 1과 같다죠. 1은 1과 같으면 참이네요. 실행을 하겠죠? 올라가요. 조건 어때요? 또 참이죠. 그러니까 계속 참인 거예요. 얘는 무한히 참인 거예요. 영원히 참. 그래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복문 처음 배우실 때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어떠한 실수들로 인해서 무한루프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끄세요. 안 끄면 이거 계속 쌓이면 이거 튕깁니다. 네. 응답없을 뜨다가 튕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무한루프네 하면 끄시면 되고, 어디가 문제인가 생각해서 다시 고쳐서 실행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도 무한루프겠죠? 조건이 참이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참이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무한루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일씩 증가되면서 찍히는 이유는 얘가 있어서예요. 우리가 i를 출력을 하는데, 자, i가 1인 상태로 말문을 들어왔어요. 참이래요. 출력하겠죠. 1. 그리고 1 증가돼서 2가 돼요. 올라가겠죠. 또 참이래요. 근데 이때 i 몇? 2. 이렇게 일씩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면 얘는 1만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여기 지금 스크롤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간단한 퀴즈예요. 이 코드가 수행됐을 때 이 조건이 실행되는 횟수랑 이 안에 로직이 실행되는 횟수가 각각 몇 번씩일까요? 자, 얘가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은 몇 번, 2번은 몇 번? 둘이 값이 달라요. 자, 우리가 조건문 할 때도 컴퓨터가 얘를 연산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대입을 해가면서 돌렸을 때, 자, 1 참이네요. 한 번 실행했죠. 그리고 출력하고 증가했어요. 얘도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한 번씩 했고, 자, 올라가서 2예요. 지금 조건 실행했죠. 참이라 밑에도 실행할 거예요. 한 번씩 더 했어요. 자, 3이 됐죠. 올라갔어요. 실행해야겠죠. 참이니까 얘도 실행을 할 거고, 한 번씩 더 했고, 자, i가 4가 된 상태로 올라가요. 얘는 실행을 해봐야죠. 컴퓨터는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돌려봐야 알아요. 이것만 보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을 시켜봤을 때 이 자리가
이렇게 나와야 컴퓨터는 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결과를 내봐야 돼요, 컴퓨터는. 그러면 이 조건을 i가 4가 됐을 때 실행을 해본다라는 거죠. 근데 거짓이 됐으니까 얘 안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조건은 총 4번을 하는 거고요. 안에 로직은 3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엄청 커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적인 걸 이해할 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쓰느냐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 쓰느냐, 이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프로세스만 이해를 하면요, 문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얘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런 값들을 어떻게 지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한 번만 대입해보면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 흐름 따라가면 되거든요, 원래. 자, 아이고. 자, 1을 넣었군요. 아이. 여기서 이 i가 4로 출력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i가 4가 나왔는데 얘가 4인 이유는 뭐죠? 네, 맞아요. 여기서 i가 4까지 증가된 다음에 올렸을 때 i가 4일 때 거짓을 만나서 탈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i는 4죠. 3까지는 로직을 수행을 할 거고, 그럼 수행하고 나서 한번 얘가 있으니까 4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얘 이 값을 올렸을 때 i가 4라서 거짓이라 탈출이니까 i는 4죠. 자, 이제 반복문의 기본적인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 반복문이 도나요? 정확히 말하면 돌긴 도는데 바로 거짓을 만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로직을 못 수행하고.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되긴 하죠. 일단 조건을 보러 들어는 가야 돼요. 조건을 보러 들어갔다가 거짓이네? 그럼 안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i는 1이겠죠? 1인 상태로 우리가 값 변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얘는요? 얘도 조건을 타고 들어오겠죠. 컴퓨터가 얘를 연산을 해보니까 펄스가 나왔어요. 펄스네? 안해. 나와. 똑같은 거죠. 얘는 실행이 안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 결과가 어떻게 여기에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왜 얘를 못했을까요? 애초에 조건이 거짓이니까. 지금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i가 5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 증감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여기서 거짓을 만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얘가 참일 때에만 이 안을 돌기 때문에 여기가 거짓이라면 그냥 시작도 못 해보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떨까요? 네, 맞아요. 무한 루프예요. 애초에 지금 5로 시작을 했고 3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i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에서 기준 5에서 음의 방향으로 숫자가 가야 되는데 지금 양의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으면 영원히 이쪽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한 루프예요. 이럴 때에는 증감식을 바꿔줘야겠죠. 이러면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 또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2부터 7까지 찍힐 거예요. 아니, 안 바꿨네. 2부터 7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반복문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초기, 그리고 조건, 그리고 스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초기는 값을 의미하고요, 조건은 종료 조건을 의미해요. 스텝은 말 그대로 그냥 보폭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잘 들어있는가만 생각을 하면 반복문 어렵지 않아요. 대신 근데 이제 이 초기 값이 뭐고 종료 조건이 뭐고 스텝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자, 이 코드에서 초기 값 얘예요. 종료 조건 이 친구예요. 스텝 이 친구입니다. 반복문에서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요 반복문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3요소. 자, 그러면 얘가 왜 초기 값이신지 볼게요. 얘가 1일 때는 뭐부터 시작을 해요? 1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조건 자체에 1부터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얘가 2부터나 3부터래요. 그럼 얘는 몇부터 시작해요? 3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얘가 초기 값인 거예요. 내가 이 반복문을 돌릴 때 몇 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돌릴 건지를 만드는데 그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왜 종료 조건이죠? 처음으로 거짓을 만나는 시점의 탈출이죠.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종료 시점을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이 반복문의 종료 시점, 얘가 지금 7이 아니라 5라면 3부터 5까지만 돌 거고, 얘가 8이라면 3부터 8까지 돌 거고, 그죠? 내가 종료하는 시점을 정할 수 있어요. 종료 조건으로. 자, 그럼 얘는 왜 스텝일까요? 왜 보폭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반복문을 돌렸어요. 얘는 그러면 결과가 1부터 10까지 쭉 나오겠죠. 그쵸?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요? 왜냐면 원래 값 잃지 않은 상태에서 3씩 더했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이 있고 10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갈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폭의 크기죠. 내가 한 번에 얼만큼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니까.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반복문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해볼까요? 초기값 없대요. 변수 i를 못 찾죠. 지금 종료 조건에 쓰인 i를 못 찾아요. 종료 조건 없대요.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이 이런 문법이 없어요. 이 안에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스텝이 없대요. 얘는 무한루프겠죠. i 값이 변해야 반복문을 돌다가 종료라는 시점을 만나게 될 텐데 i가 안 변하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는 필수입니다. 반복문을 쓸 때. 자, 그리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i가 1부터 10까지 3씩 증가하는 반복문이고 그 안에서 i를 출력하겠다. 이 코드를 말로 읽으면 이래요. i가 1부터 10까지 3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할 건데 그 안에서 i를 출력하는 로직을 수행하겠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처음 배우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얘를 잠깐 지워놓고, 자,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아니다, 그냥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럼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i를 씁니다. 일단 그리고 y를 써요. 그리고 i가 5 조건을 걸어줘 놓고 여기서 프린트를 바로 써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증감식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i가 1부터 5까지 몇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이런 로직을 수행하겠다라고 읽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쓸 때도 이렇게 기본 틀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원하는 거를 하세요. 이렇지 않으면 초반에 엄청 많이 빼먹을 거예요. 이걸 빼먹든 저걸 빼먹든 되게 많이 빼먹을 거고, 그리고 이런 실수도 많이 하세요. 자, 얘는 결과가 어떨까요? 이걸 좀 줄여놓고 얘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린 1부터 3까지 하고 싶었는데 2부터 4까지 나왔죠. i가 1로 들어와요. 참이니까 실행을 하는데 i가 2가 됐네요. 그리고 2를 출력하래요. 1 어디 갔어요? 그래서 반복문의 기본 모습은 항상 이 형태가 될 겁니다. 기본 꼴, 여기서 이제 초기 값이나 종료 조건, 스텝을 값을 조금씩 바꿔줄 수는 있는데 이 증감식이 안에 있는 로직을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아래에서. 그래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들 이제 착각하시는 게 이거 뭐 나와요? 이거 1, 3개 나와요. 이 안에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로직에 i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i는 그냥 몇부터 몇까지 몇 번 반복시킬 건지를 정하는 재료예요. 재료. 반복문의 재료. 그러니까 얘를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총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게 10번 반복을 하는 반복문일 뿐이에요. 이 안에서 만약에 1부터 i가 10까지 증가를 할 건데 이 값을 내가 활용할 거예요. 그럼 i를 쓰면 되고 활용 안 해도 돼요. 그냥 10번 반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다른 거 써도 돼요. i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변수도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그냥 i는 i라고 칭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로 반복문은 i를 많이 써요. 이건 약간 발레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10번 반복한다 했을 때 이런 것도 되겠죠. 이것도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얘한테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얘는 그냥 시작점과 종료 지점을 정해놓고 그 안에 스텝으로 얼만큼 빠르게 갈 건지 정하는 거고, 이 안에서 몇 번 반복이 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본 꼴만 잘 생각을 해놓으면 돼요. 이 기본 꼴 하나면 이제 반복문 다 응용해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순서를 항상 이 로직을 나중에 쓰세요. 기본 꼴 다 만들어 놓고, 이 기본 꼴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안에다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2를 10번 출력하는 거다, 이렇게, 혹은 IA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 기본 꼴을 완성을 시켜 놓고 이 안에 로직을 채우는 방식으로 꼭 적응을 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열어 드릴 테니까, 아니다, 이것도 하나 해야 되겠구나.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좀 애매하네. 이것까지 하고 쉬어도 괜찮으실까요? 좀만 더 하고 괜찮으시면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 수업 페이지에 있는 맨 하단에 숫자 1만 사용해서 9구단 8단 만들기 부분이에요. 자, 8단을 출력하는 문제고요. 1 외에 값을 사용할 수 없고요. while문을 써달래요. 그리고 출력 양식은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저는 이걸 좀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 가능 지역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반복적으로 써준 거죠. 똑같은 거 패턴 지금 똑같잖아요. 얘랑 얘랑 완벽히 똑같은데 얘는 반복문 안 쓰고 그냥 쭉 썼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를 반복문을 쓰면 되니까 얘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얘도 보면은 그냥 7에다가 증감식으로 하나 넣어준 거예요.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증감식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돕기 위해 문제에 적혀 있던 거고, 힌트로.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야 될 거, 지금 밑에 있는 거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얘만 남겨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복해야 될 거 뭐예요? 일단 얘는 반복을 해야 되나요? 얘는 반복하면 안 되죠. 이거 반복 같이 돌려버리면 이거 하겠다라는 건데, 이러면 매번 나오잖아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반복문에 안 넣어도 돼요. 우리가 반복해야 될 건 이만큼이겠죠. 얘를 씁니다. while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끝났네요. 자, i 초기 값이 주어졌어요. 단이라는 변수는 값이 변하면 돼요. 얘는 값이 변하면 애초에 99 단이 바뀔 거 아니에요. 8단이 아니라 9단, 뭐 10단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얘는 바뀌면 안 돼요. 우린 8단을 출력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i 1부터래요. 1 참이죠. 실행을 하겠네요. 이때 이 자리에 각각 이렇게 치환돼서 들어가겠죠. 이거 포맷해서 쓰는 거 우리 출력할 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단이라는 얘 8이고 i 현재 1, 8 곱하기 1 연산된 결과 8이 치환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i가 증가했대요. 반복 올라가서 i 몇이라고요? 증가했으니까 2. 그러면 참이니까 또 얘를 실행을 할 건데, 이때 i 2. 연산 결과도 16으로 바뀔 거고, 단은 안 바뀌겠죠? 이거 쭉 돌다가 i가 10이 됐어요. 여기서 10, 9까지 돌고 10이 됐어요. 거짓이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복문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습이 별짓기, 9구단 만들기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저희는 이제 9구단 만들기를 해본 거고, 별짓기는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냥 반복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문제니까,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쉬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얘 말고 다른 툴 쓸 겁니다. 이제 랩을 안 쓸 거예요. 얘 말고 다른 툴을 사용할 거고, 그 툴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고 4시 5분부터 다시 할게요.